네. 예, 예, 예. 진행 좀 하자고. 진행 좀 하자고. 예, 예, 들어가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채택한 조사 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피소추 대상자에 대하여는 모해 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별건 수사 및 수사권 없는 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등을 사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법 제131조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 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1장 탄핵 소추 제130조 탄핵 소추 발의 제1항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제131조 회부된 탄핵 소추 사건의 조사 제1항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1항의 탄핵 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서 오늘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보고를 위해 탄핵 소추 사유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조사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피소추 대상자를 비롯한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지난 청문회에 이어 출석 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 불출석한 김건희 씨에 대하여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마이크 볼륨 좀 높여주세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 국회 증감법 제15조 고발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언 감정인의 등이 제12조, 제13조 국회 모욕죄, 제14조 위증 등의 죄 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법에 근거하여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 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 검사 조사 청문회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좋은 제도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부패는 절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감시 그리고 균형 속에서 순기능을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견제받지 않는 마지막 성역이 검찰 권력이 아닐까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 청구권, 공포의 압수수색과 공판 진행 등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지막지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도 드물 것입니다. 민주적 통제 밖에 있는 검찰 권력도 이제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재편되어야 합니다. 검찰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가 감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의 우산 속에서 어떠한 부정부패 비리, 제 식구 감싸기 셀프 불법 탈법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청문회를 계기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 태어나길 바랍니다. 헌정 사상 처음 보는 현직 검사 탄핵조사 청문회는 새롭고 낯설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 진실과 정의는 그 어느 곳에서도 통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 좋은 나라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도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법의 준엄함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의 정신이 온누리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회 사무처 인사에 따라 새로 부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완 전문위원입니다. 정진욱 행정실장입니다. 김세연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준호 입법조사관입니다. 최한슬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영국 입법조사관입니다. 새로 오신 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반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진행에 대해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를 받은 후 위원님들께 증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상호간 토론은 하실 수 없으며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장님, 지금 한 분밖에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가운데로 좀 옮겨주세요. 네. 지난 31일 우리 위원회 의결로 오늘 개최하는 청문회에 증인 20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이문정 증인이 출석하였으며 한동수 증인은 오후 6시경, 시민보 참고인은 오후 청문회 속개 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불출석 증인 17인 중 14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김건희 증인, 장시호 증인, 김기현 증인 등 3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김영철 피소추 대상인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사건 당사자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절차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박주성 검사 역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권우수, 민태균, 이종호 증인은 건강상의 사유 및 진행 중인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 조영탁 증인은 회사 업무로 인한 출장, 최재원, 김인미, 염신일, 이정필, 이바레니, 손태승, 송병준 증인 등은 건강상의 사유로 정다운 증인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사유로 각각 불출석하였습니다. 원래 정다운 증인은 출석하겠다고 했으나 코로나 양성 판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증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이크 켜고 계세요. 증인이 되려면은 그 구체적 그 탄핵 사건에 관해서 직접 관여되거나 경험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문정 증인은 이 사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즉 이건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할 사안이 아니라, 만일 여기 증인 채택 사유에 보면 뭐 구체적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라는 부분에 대한 질이라면 이거는 참고인에 대한 질이지 증인에 대한 그 증언을 요청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문정 그 증인 자체를 저희가 그 참고인으로 다시 의결해서 뭐 필요한 진술을 듣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재의결을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상봉 간사님의 말씀은 이문정 증인은 증인보다는 참고인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결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야 될 사안이고 그때 논의돼야 될 사항인데, 한번 지금 의결이 된 사항이고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바꾸려면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위원장이 보기에 그것은 타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이문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문정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검사 김영철 탄핵 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임은정. 다음은 위원님들의 신문 순서입니다. 잠깐 요거까지만 하고요. 신문 시간은 양쪽 간사님들 7분간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문 시간은 간사님과 협의를 해서 답변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신문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도 신문 시간 경과 후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을 하실 증인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드릴 테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간사님. 네. 예.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입니다. 지금 법무부의 자료 제출 거부가 도를 넘어도 정말 한참을 넘어섰습니다.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을 무시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태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에 총 111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답변이 온 것은 41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법사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당하게 요구된 자료이고 대상 기관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다. 또 심지어는 자료를 제출하면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국회 증감법에는 국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아주 특별적인 그런 국회법, 국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법무부에 이런 핑계를 갖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 법무부의 법꾸라지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매번 놀라울 뿐입니다. 다만 국회 증감법에 따르더라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군사, 외교, 대북 관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고 그것의 주무부 장관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소명을 한 경우에만 자료 제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 제출 거부에는 법무부 장관의 소명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4조의 2에 따르면 군사외교 대북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주무부 장관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증감법에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결로 다음 전체 회의에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각 건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해명을 듣고 해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이런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는 위원장님께서 아마 법무부 장관에게 조금 여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다시 또 반복되는 점에 비추어 봐서는 오늘 위원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 출석 의결하는 것은 간사끼리 협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김성훈 간사 얘기는 좀 너무 두루뭉실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주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겁니까? 101건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출정 기록입니다. 지금 우리 검사 탄핵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출정 기록인데 이것은 군사 외교 대북 관계와는 전혀 상관없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 출석권은 양 간사 좀 협의 좀 해주시고요. 뭐 청문회든 국정감사든 정부 측은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대체적으로 안 하죠. 그리고 항상 이게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출정 기록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분 더 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 좀 들어보고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 아니 아까 먼저 했었습니다. 조배숙 다음에.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 하시죠. 지금 오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초로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가 열린다. 그만큼 이제 의의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가 공정하고 또 법에 맞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우리 상대 우리 당의 법사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는 안 되는 분이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냐면 적격의 문제인데요. 국회법에 보면
131조에 보면은 회부된 탄핵 소추 사건의 조사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 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핵 소추 사건 조사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3조에 보면 제척과 회피가 있습니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하여서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논의는 되었습니다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성윤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오늘 문제가 된 카바나 컨텐츠 협찬 사건과 그리고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김영철 검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잘못 처리했다. 그래서 이것이 탄핵 사유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 우리 이성윤 의원님께서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 중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사에 관여를 하셨으므로 여기에 있어서 저는 이게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고 또 의결로서 이 결론을 좀 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성윤 위원님이 이제 이런 제척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배숙 의원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법에 그 명시가 없기 때문에 준용을 하지만 동행명령장은 발부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개정안을 이미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배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용 주의 의무는 국정감사 국정조사법 제10조와 14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성윤 의원에 대한 제척 사유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자, 발언 끊었고 얘기하시고요. 끼어들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저도 이 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배숙 의원께서 주장은 하신 걸로 하고 의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박은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청문회는 그 최초의 검사 탄핵 청문회입니다. 검사 탄핵은 그 검사 징계법상 검사는 어떤 경우에도 파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김영철 검사의 탄핵 혐의에 기해서 검사 징계법상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공무원 징계와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판넬로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조사해야 될 모해 위증 교사, 공무상 비밀 누설, 별건 수사, 수사권 없는 수사, 피의사실 공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직무유기, 이 모든 그 비위 사실들은 검사 징계법상으로도 매우 중대한 비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 징계법에는 파면 제도가 없습니다. 검사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가 진행되지도 않고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도 이시원 비서관이죠. 그 주임 검사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 잘 아시죠?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징계 무혐의로 승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이 모든 비위 사실들은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입니다. 검사의 경우에는 해임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검사 탄핵 청문회에 해당 검사도 출석하지 않고 무더기로 증인들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그 고발 조치를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심우정 총장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국정농단 그 국회 청문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등을 국회 증감법 위반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를 한 당사자입니다. 그 새로 지명된 심우정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만일 2017년에 적용했던 동일한 법적 잣대로 오늘 청문회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당시 국정농단 특위가 고발한 증인들의 혐의를 심우정 형사 1부장이 인정하고 기소했던 것처럼 엄정한 법질서 확립,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적법하게 진행되는 청문회를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간청드립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 감정인 등이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 등에 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는 고발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 안 하는 것이 직무 회피입니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고발할지 아니면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서 고발할지는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또 굳이 간사 간 협의가 없어도 3분의 1 연서명으로 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의사진행 발언 해야 됩니까? 네.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세요. 안 주신 줄 알고 긴장했습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네, 예, 존경 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발언 기회도 주시고 또 오늘 제가 그 동안에 대통령 탄핵의 청원에 관한 청문회는 명백한 불법 청문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영철 검사 탄핵에 관한 오늘 청문회는 명백한 적법 청문회죠. 예, 바로 아주 우리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청문회까지 열리게 된 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탄핵 사유라든가 또 그동안에 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이 탄핵 이 절차 대상 이런 건에 비추어서 이번 검사 탄핵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고 국민적 지탄이 있습니다. 예, 과연 이 탄핵 외에 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느냐?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검사 징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임, 예, 얼마든지 가능하고 예, 여러 가지 유형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탄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파면? 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민생 법안이 많이 쌓여 있고요. 예, 지금 국회에서 지금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처리해야 될 법안이 너무나 많은데 굳이 불법 청문회를 연달아 열더니 굳이 검사 징계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검사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검사들은 징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법사위의 아까운 시간을 열어서 이렇게 또 청문회를 열고 또 탄핵안을 상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 심지어 세간에는 민주당은 탄핵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장마 끝나고
탄저병이 돌고 있지만 국회에 웬 탄핵병이 도느냐 이런 비아냥이 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재헌 이후에 39회 탄핵 소추가 있지만 특히 이 반이 거의 절반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민주당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런데 탄핵 사유를 하나하나 다 보면은 전혀 정당성과 근거를 상실해요. 결과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국정 수행을 방해하고 심지어 이번에 검사 탄핵이라는 것은 수사 방해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 있는 이 탄핵안을 갖고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야 되는 겁니까? 제발 좀 자성해 주시고요. 예, 다시는 우리 이런 법사위에서 이런 시간 소모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130조는 아시다시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바로 가결할 수도 있지만 법사위 회부에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조사해달라 이렇게 넘어온 회부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회부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31조에 의해서 지체 없이 조사 보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131조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4건이나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쁩니다. 김영철 검사뿐만 아니라 강백신, 엄희준, 박상용 등 앞으로 3명 더 검사 탄핵조사 청문회를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한 가지 용어를 정리할 부분은 검찰도 헷갈려서 그러는지 김영철을 피소추자 언론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던데 그 용어는 잘못된 겁니다. 탄핵이 된 자, 그래서 헌재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경우는 피소추자이지만 피소추자가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김영철 검사를 탄핵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알아보는 조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피소추자라 하지 마시고 피소추 대상자로 호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송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핵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김영철 검사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모해 위증죄 등등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탄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알아보고 조사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부정적인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오늘 대신 청문회를 통해서 과연 탄핵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탄핵을 시키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네, 지금 오늘 헌정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탄핵에 대한 법사위의 조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뭐 우리 민주당이 탄핵병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 정부 들어서 이렇게 탄핵이 자꾸 이루어지겠습니까? 얼마나 헌법을 많이 위반하고 얼마나 법률을 많이 위반하고 범죄를 수사해야 될 검사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수술을 하는 사람의 손은 깨끗해야 된다는데 범죄 집단처럼 조직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쁜 짓 한 사람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방해라고 말씀하시는데 탄핵방해하는 그런 그 말씀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보니까 검사들이 다 불출석을 했어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짜고 치는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내용들이. 똑같은 걸 그냥 복사에다가 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이 정부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라고 해도 일개 행정 공무원들이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이렇게 똑같이 갖다 붙여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써서 이렇게 제출하고 국회를 무시합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꼭 좀 지적하고 싶은데 김영철 검사가 오늘 우리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렀는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서 자기는
탄핵의 대상으로 지금 삼아져 있는 사람이니까 증인이 안 맞다 이런 주장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오늘 징계를 위한 조사 절차인 것이에요. 일반 회사나 일반 공직사회에서 다 똑같습니다. 징계하려면 징계조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그런 위원회 개념입니다. 그러면 피조사 대상자가 출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사위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명칭은 증인이라고 했지만 김영철 검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본인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던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하고 소명할 기회를 우리 위원회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나오는 것은 본인의 소명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명확하게 지적을 해놔야지 김영철 검사 보니까 나중에 또 소명 기회 안 줬다 이렇게 이상한 얘기하고 다닐 뿐이에요. 언론에서도 보니까 충분히 반론 기회 줬는데 반론 기회 안 줬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분이라 우리가 오늘 분명히 소명 기회 줬다는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특정해서 징계 요구와 필요하면 고발 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신 거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2조는 많은 조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영철 증인이 이 조항을 내세워서 불출석한 것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 같고 언론에도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문회는 진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흔히 검찰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압수수색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나와서 조사받아라. 그리고 무혐의를 입증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철 검사에게 묻습니다. 죄 지은 게 없다면 여기 나오세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못 나오십니까? 나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본인이 결백함을 입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람 따라 다릅니까? 제가 아까 읽어드렸다시피 우리 헌법은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게 1조고요. 1항이고요.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검사들만 특수계급입니까? 그래서 불출석 사유서도 정당하지 못하고 그러한 태도도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영민 의원님께서 불출석 사유서를 문제 제기하셨는데 국회법 처벌 조항은 정당하지 않은 불출석 사유서도 같이 처벌하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의사진행 발언 많이 드렸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못 봤습니다. 네,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유상범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예. 죄 지은 거 없으면 떳떳하게 나와라고 검찰이 얘기한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여기는 왜 안 나오냐 비판을 합니다. 검찰의 그런 행태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면서 여기 청문회에서는 죄 지은 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떳떳하게 나와라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비난하면서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어 반복하면서 각자 입장에서 주장을 하지만 정말 이미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 그것이 12월 6일 날 2017년 12월 6일 날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보도가 되었고 위증 대본으로 위증을 교사한 것이 없다는 당사자의 증언까지 진술까지 언론에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
다 확인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객관적으로 범죄 사실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저희가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5개의 범죄 중에 보면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는 증인이 누구 하나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민주당에서 별건 수사다, 수사권 없는 수사고 피의 사실 공표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비난을 했던 사안입니다. 지난번에 이와 관련된 증인 채택과 관련돼서 서로 간에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어느 증인도 채택이 안 됐는데 지금 이 별건 수사와 관련돼서는 이정근 증인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증인 채택을 의결해서 증언을 요청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한번 대검토를 요청드리고, 두 번째는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뭐 우리 탄핵 사유에는 2023년 9월 5일자라고 뭐 보도되었다고 적실해서 명백한 오기로 드러나서 뭐 국민적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도한 기자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분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탄핵 사유 조사에서 아예 논의를 안 할 건지, 뭐 이 조사 대상에서 배제한 건지, 국회 증언감정에 본 1분 더 드리겠습니다. 구체 진행 중인 수사 중인 사건이요,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는 그 규정을 준용해서 이걸 채택하지 않았다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현재 증인이 한 분밖에 안 나온 상태고, 또 민주당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돼서 그 사건의 적법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 사유로까지 삼았는데, 적어도 이정근 증인, 그 다음에 피해 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우리 기자분들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기자분들에 대한 뭐 증인 채택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의결을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탄핵 조사 대상에서 탄핵 조사와 관련돼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유상범 간사께서 지금 한번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자꾸 번복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재의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재의결하기에는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돈봉투 사건 관련 증인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유상범 간사께서 논의 중에 거명된 사람을 이렇게 증인 채택 명단에 다 넣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두 분 간사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만 하고 21번부터 다시 말해서 간사간에 오고 갔던 이름들을 적어놓은 것은 다 빼자. 그래서 국민의힘도 그건 동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의 전현직 의원들, 그리고 민망하지만 우리 법사위에 앉아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름도 실제로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좀 무리수인 것 같다. 그래서 양쪽 간사님들께 말씀드렸고, 간사님들도 다 오케이를 해서 그래서 증인이 빠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본인들도 오케이 해놓고 다시 지금 재론해서 다시 증인 채택하지 하는 것은, 그러면 그때 말과 오늘 말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 국민들께서 법조항을 일일이 다 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검사의 위법 행위 중에서 별건 수사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위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가 우리가 질의응답 과정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그냥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 실제로 검찰청 안에서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발언 중입니다. 그리고 위법수사 같은 경우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 1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항목과 같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이것은 검찰개혁이 되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외에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철 검사가 별건 수사를 한 것은 분명합니다. 돈봉 사건. 수사 중에 인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법 소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피의사실 공표도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첫 번째 검찰 수사 성남지청에서 수사할 때요. 모 신문에서 조사가 끝나자마자 1시간 정도 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피의 사실을 밖으로 얘기해 주지 않고 어떻게 그걸 기사를 씁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겁게 그 처벌해야 될 것인지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알아보고 조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오늘 많이 드렸는데 실제로 의사진행이 아니라 의사진행을 자꾸 지연시키고 미루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한두 분만 더 듣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이 계속 손드셨기 때문에 전현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난 9일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사안을 조사를 담당한 실무 책임자인 권익위 국장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고인은 평소에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던 전도유망한 젊은 국장이었습니다. 김 국장은 생전에 권익위의 김건희 명품백 사건 조사 종결 처리 이후에 지인과의 대화에서 권익위 수뇌부가 이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고인은 평소에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괴롭다. 권익위 부패 방지 업무를 해온 20년간의 내 삶이 부정되는 것 같다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덮기 위해서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 윤석열 부부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정무위원님들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무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젊은 국장에게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고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중단하세요. 전현희 발언하고 의원님, 있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전현희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잠깐 발언 지금 중지. 끝까지 들으세요. 끝까지 듣고 답하세요. 잠깐 발언 중지해 주세요. 지금 법사위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잠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잠깐 중단하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예. 잠깐 조용히 하세요. 송석준 의원님. 잠깐 발언 중단하세요. 잠깐 정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승원 의원님께서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 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서면 동의서에 박균택 의원님 외에 8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71조에 따라 의사 일정 변경 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하고 좀 하시죠.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 일정 제3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 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 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변경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잠시 말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지금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관계된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또 뭐 참고인 채택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의견은 그렇게 됐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위원장께서 이미 지난번에 의사 일정에 동의했고 뭐 다시 그 추가로 증인 채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번복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채택하지 않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참 출석한 증인이 적다고 해서 민주당 간사께서 추가 증인 채택에 대한 의결을 요청을 하니까 그동안 우리 위원장께서 보여주었던 입장과는 달리 또 이걸 바로 채택을 하세요. 이렇게 사안별로 서로 다른 형태로 그 진행을 하시는 거는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추가 증인을 채택한 건 최초에 우리 민주당 안에서 제시했던 증인 참고인 그 목록에도 없던 사람이에요. 저는 증인 참고인 목록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재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애초에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을 신청했던 사안에 대해서
재의결을 요청한 사안과 민주당에서 전혀 이에 관련돼서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도 하지 않은 사람을 채택하는 것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합당합니까? 기존에 이미 의견을 냈던 사람을 다시 한번 채택하자는 의견이 저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시고 이와 같이 전혀 논의도 안 되고 언급도 안 됐던 사람을 필요에 의해서 증인이 한 명밖에 없으니 그 참고인을 신청했다. 그 참고인도 누군가 했더니 결국은 김영철 의원에 대한 모해 위증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미 그와 관련돼서 형사 고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김영철 의원으로부터 법적인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다 와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들어주는 장을 만든다. 이건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너무나 지나친 편파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의사 진행 잘 들었고요. 제가 뭘 한들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저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서면 동의서 이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친필 서명까지 다 있어서 이렇게 서면 동의서를 내면 위원장은 이거에 대해서 즉시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의사 진행을 함에 있어서 불만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이 국회법에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71조, 제77조에 따라 교섭단체 간섭간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먼저 심사한 후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의사일정 제2항 현장 검증의 실시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무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현장 검증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피소추 대상자와 장시호 증인의 부적절한 사법 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정기록 및 출정기록 작성 시스템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며 검증 일시는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분. 네, 유상범 간사님 토론해 주시죠. 지금 우리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증인 간의 모해 위증과 관련한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서 탄핵 사유로 제시된 것은 2017년 12월 6일 본인이 법정 구속을 되는 그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증인을 불러서 당시 이재용과 관련된 불리한 부분에 대한 질문 답변 자료를 주고 외우게 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일 현장 검증을 실시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봐야 될 출정 기록은 탄핵 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으로 출정 기록이 검증 대상에 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걸 보면 서울구치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 추정되는 장시호 등의 출정 기록 및 출정 기록 작성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탄핵 사유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검증 대상은 그것이 아닌 모든 걸 볼 수 있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건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탄핵 사유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도 마찬가지로 그 서울구치소에 보관되어 있는 것 추정되는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의 출정 기록 및 출정 기록 작성 시스템을 확인하는 이 내용으로 검증 대상이 특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검증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부적법한 실시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검증 대상을 2017년 12월 6일에서 2017년 12월 10일까지 아니면 11일까지로 탄핵 대상이 된 범죄에 대한 출정 기록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 수정을 요구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회에는 잘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검사 시절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국회는 보다 폭넓게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장 검증은 법사위는요 피감기관에 대한 현장 검증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의결만 하면. 그래서 그렇게 제한해서 할 게 아닙니다. 이거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탄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저는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그 출정 기록에 대해서 확인을 검증을 하고 뭐 그 이외에 등이라고 표현해서 몇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는 명확하게 더 하나 특정했으면 좋겠는 게요. 그 부분입니다. 그 장시호 씨와 그다음에 구치소에 같이 있었던 정다은 씨가 거기 앉아서 수많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편의 제공과 관련된 얘기들은 그 안에서 구치소 안에서 계속 옆방에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시호 씨가 수감돼 있던 그 방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 옆방에서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고 지금 정다은 씨가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를 현장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에 우리는 검증 대상에는 출정 기록 및 출정 기록 작성 시스템 확인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의 해석상으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지지만 기왕에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저희가 폭넓게 확인하고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민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조배숙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네, 아까부터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상 최초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조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가 법사인 만큼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안을 보면 목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핵 소추 대상자 검사 김영철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인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사법거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할 때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이렇게 불분명하게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뭐 모든 걸 다 보겠다, 그럼 안 되죠. 특정을 해야죠. 국민의 기본권이라니요. 기본권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자, 발언 계속하세요. 네. 네. 자,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조배숙 의원님 계속 발언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세요. 이 탐사에서 제공한 탐사에서 보도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게 단독 보도 뉴탐사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장시호 대질 조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장시호 구속 다음 날인 2017년 12월 7일부터 법원 출석했던 12월 10일 사이 출정 기록만 확인하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사안이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 조사의 범위를 어디로 하느냐, 저는 이것을 무작정 뭐 국민의 기본권, 뭐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럼 모든 걸 다 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목적에 한해서 해야만 명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법사위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정을 해야지, 이거를 무작정 확대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 법사위에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우리 특히 다른 상임위보다도 원칙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될 우리 법사의 태도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법사위원장님께서 지금 이성윤 제가 이제 의원님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그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좀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같은 법 제10조, 제14조에서 그 네, 그 토론에 대한 주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개입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위원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살짝 말씀드리면 이성인 의원 부분은 이 의사진행 과정이 끝나고 나서 신상 발언을 드릴 테니 좀 기다려 주시고요. 여기 법제사법위원회 오늘 김영철 탄핵조사 청문회에 증인 명단으로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실명으로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증인의 대상이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여기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촉하지 않고 그 부분을 양쪽 간사님과 협의해서 증인 채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 앉아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안 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지난번에 채택하려다 못했던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증인 제가 3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증인 채택해야죠.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 논리가 논리를 꼬리를 물고 자꾸 그 논리가 그 논리를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 정도로 의견 피력하신 걸로 하시고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전현희 의원님 아까 의사진행 발언다 중단된 것도 요거 의사진행을 한 다음에 발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예, 장시호의 녹취가 세상에 까졌는데요. 장시호 녹취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장시호 녹취는 장시호랑 친한 친구인 이준이라고 하는 장시호 친구가 정광훈 목사 쪽에 가서 공개한 겁니다. 기자회견을 쭉 하면서 저에게 1300개의 녹취 파일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공개하게 된 겁니다. 공개하게 돼서 이게 세상에 나왔고요. 그리고 장시호가 오빠, 김영철 오빠, 그리고 은밀한 곳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 있어요. 그리고 법정에서 불러서 나에게 1년 6개월 구형이 떨어졌으니 법정에서도 1년 6개월이 떨어지고 2년의 집행유예가 떨어질 거야 라고 김영철 검사가 알려줬다라고 하는 내용이 녹취에 있어요. 김영철 검사가 이런 거 알려주면 됩니까? 그런데 그날 2년 6개월이 떨어지고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법원에서. 그랬더니 그날 밤 김영철 검사가 불렀다는 거예요, 장시호를. 그래서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달래주고 한밤중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용에 대해서 위증하는 내용의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으려면 당시에 이거 전부터 그리고 이 이후까지 도대체 검사는 왜 장시호를 불렀으며 몇 시에 불러서 언제 보내주었는지, 그리고 장시호의 아들 생일 파티를 검사실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겐다즈로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녹취가 다 나왔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받으니까 50번 불렀다는 거예요, 장시호를. 50번. 여러분 7개월 정도 검찰이 수사하면서 50번 불렀다는 게 말이 됩니까? 50번 불렀는데 그럼 몇 시에 불려나가서 몇 시에 들어왔는지 정도를 알려고 요구하는데 이 자료를 안 줘요. 뭘 숨기려고 안 주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장께 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저희 위원들이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랬더니 김영철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모두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 녹취는 장시호가 뻥친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뻥쳤냐 그랬더니 이제 문자가 나왔어요. 문자 주고받은 게. 오빠, 김영철 검사한테 오빠 연락처 좀 달래서 변호사에게 줬어. 이렇게 하니까 김영철 검사가 오케이 하는 게 2020년 10월 29일이에요. 그리고 또 오빠한테 문자를 보내요. 카톡을.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심 속보봐 급 연락 부탁해. 그랬더니 김영철이 미안 통화 가능? 그러니까 5분만 기다려 세수 좀 하고. 여러분 이게 11,000화에 드러났는데 이게 녹취를 뒷받침하는 카톡이에요. 그리고 문자고. 오빠 검사 이거 사적인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사적인 관계 해도 됩니까? 여지껏은 녹취가 뻥이라고 했는데 1,300개의 녹취가 뻥입니까? 근데 이 문자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가까이는 했다는 둥 했나? 답변이 아주 황당무계요. 이런 검사 두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탄핵 조사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를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검증 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뭘 가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뭘 가리고 싶어요? 자, 뭘 가리고 싶냐고. 토론. 아니면 그냥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빠 검사를 가리고 싶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이게 문자는 사실이 아니에요. 자, 발언을 중지해 주세요. 송석준 알았어요. 송석준 의원님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1항 2항에 의해서 경고합니다. 지금 의사 진행을 번번이 지금 끼어들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1차 경고합니다. 자, 토론. 네. 경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오늘 계속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어요. 자, 1차 경고합니다. 자, 장경태 의원 그러면 마지막 토론해 주세요. 김승원 의원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네, 한번 결론부터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 현장 이 검증을 무조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철 검사는 오빠 검사로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의 해명문에도 21년 검사 인생을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반론권조차 부여되지 않아 악의적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당연히 김영철 검사의 귀책 사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이 청문회는 합법적인 청문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무원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시고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김건희 씨와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과정에서 이 근거로 송석준 의원님의 합법 청문회를 꼭 명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이 구치소 이 장시호 씨의 이 출정 기록을 보면서 이 7개월간 51차례나 출정을 했습니다. 1년간 10차례 이상 출정한 사람이 1년간 60여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7개월 동안 50여 차례가 넘는 출정 기록은 사실상의 김영철 검사의 데이트 출정이었는지 혹은 이 암기를 못해서 이 장시호 씨의 암기 출정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 출정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수사 과정 확인서를 보면 2016년 12월 30일에 10시 10분에 조사 장소에 도착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시작을 21시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 도착했는데 조사 시작을 오후 9시에서야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11시간이나 지나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는지 이 출정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이 시간 동안 이 11시간 동안 과연 조사받기 전에 무슨 작당 모의를 했는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수사과정 확인서 다른 날 12월 31일자를 보면 도착 시간 14시입니다. 그리고 조사 시작은 17시 50분으로 3시간 50분이나 지나서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종료 시간은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공문서를 이렇게 작성합니까? 검사가 이렇게 무식하게 공문서 작성합니까? 정말 이런 정도의 김영철 검사를 비호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은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 조사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출정 기록과 시간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치소 호송 차량은 개인정보입니까? 호송 차량이 언제부터 인격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김영철 검사의 휴가 내역, 이게 공무원의 휴가 내역에 대해서 과연 사적으로 바깥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밝히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철 검사의 휴가 기록이 왜 사생활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현장 실사 검증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울구치소 재소자 유경험자입니다. 제가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옥중 투쟁위원장도 해서 여러 사동을 돌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원래 출정은요, 정해진 시간에 호송차로 서울중앙지검에 갑니다. 정확한 용어는 검치입니다. 법정에 나갈 때 출정이라고 그러고 검찰청에 갈 때는 검취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냥 통상 일반적으로 출정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검사 조사가 10시에 시작되면 8시나 8시 반쯤 제 기억으로 소송 버스가 4대 정도 매일 거의 나갑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시간에 검사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출정 때도요, 법원에서 재판을 시작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미리 몇 시 몇 분에 출발하는 게 다 돼 있고요. 그러면 각 사동 사방에서 출정, 검취 이렇게 교도관들이 개호를 합니다. 그러면 출정 대기소에서 수갑을 차고 오랏줄에 몸이 묶인 채 호송버스에 타고 검찰청사든 법원이든 갑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규칙과 어긋나게 뭐 오후 1시에 갔다 2시에 갔다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밤 11시에 들어왔다 12시에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사 마치는 대로 재판 끝나는 대로 대체적으로 다 모아서 호송버스를 타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옵니다. 이것도 대체적인 일반적인 룰이에요. 이런 것과 달리 도착은 10시에 했는데 조사는 밤 9시 하고 장경태 의원 주장에 의하면 11시간 동안 수사를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 검사와 피의자 장시호는 11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출정 기록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간 시간과 다시 들어온 시간 이거는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 아니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출정 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니 당연히 국회에서 현장조사, 현장검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아까 유상범 간사님과 조배수 의원님이 주장한 내용은 조사 계획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검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할 수 있도록 위임해달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유상범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엉뚱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 간사와 협의해서 위원장이 원만하게 잘 진행할 테니 이 정도로 토론을 마쳐주시고 김승원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건태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의 단서에 따라서 것으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토론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현장 검증 실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강진구 뉴탐사 기자를 오늘 청문회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래 증인 참고인은 5일 전에 의결하도록 하자라는 게 국회법 취지입니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출석 요구서가 사실상 불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진구 기자가 출석하겠다 하고 국회로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발언하실 의원님도 없고 토론할 의원님도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종결이 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진행할 2, 3항 안건은 처리를 했고요. 그러면 아까 미처 발언하지 못한 의원님들께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하는 도중에 발언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3분간 드릴 테니 의사 진행 발언에 맞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상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인 송석준 의원이 제가 이 김건희 윤석열 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특검 법안이 이 법사위에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이 진상 규명을 하고 억울한 국장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해서 명예를 되찾아 달라는 취지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동료 의원이 송석준 의원이 끼어들어서 그야말로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정치 검사의 조작 수사, 불법 수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 의원에게 똑같은 일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문제를 제기를 하고요. 우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께서는 저한테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사실로 살인죄 누명을 덮어 씌웠습니다. 송석준 의원이 한 발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부터 반성하세요. 본인이 그분에게 고생시킨 것 생각하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지금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권익위 수뇌부나 국민의힘은 자신의 책임이 없다. 그리고 야당이 잘못했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송석준 의원은 제가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자에 대해서 고인의 명예를 지켜달라는 게 유가족의 부탁입니다. 유가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발언이고 동료 의원인 저를 모욕하고 억울한 살인자의 누명을 씌우는 발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윤석열, 김건희의 책임을 규명하자는 것을 교묘히 야당과 동료 의원에게 덮어 씌우는 적반하장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송석준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반드시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리위 제소나 법적 조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법사위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사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양쪽 다 기다려 주세요. 전현희 의원님도 잠깐 조용해 주세요. 전현희 의원님도 잠깐 조용해 주시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석준 의원님의 발언한 걸 제가
녹취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시겠죠? 전현희 위원님, 제가 작년에 와서 자,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이 발언은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전현희 의원과 그 감사원 국장의 안타까운 죽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통역 의원에 대해서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어요? 본인은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따라서 전현희 의원님이 사과를 받아달라 하는 주장은 저는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석준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사과를 하겠다면 발언권을 드리고 사과하지 않겠다면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현희 의원님도 고정하시고 잠깐 앉아주세요. 잠깐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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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송석준 의원님 마이크 켜주세요. 송석준 의원님 마이크 켜주시고요. 마이크 켜주세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발언을 얻었으니까. 아니, 사과하시겠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공정한 진행을 좀 해주세요. 전현희 의원님도 잠깐 좀 참아주시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전현희 의원께서 위원장에게 사과를 받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사과할 사안이에요. 자, 그래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이랬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얘기 이전에 사과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그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또 변명이니까. 어차피 변명이 아니죠. 다시 묻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사과할 의향이 대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민들께서 납득이 가게끔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사과할 사안이 다시 묻겠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님, 사과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마이크 전현희 꺼주세요. 의원님께서 마이크 꺼주세요. 자,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송석준 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2차 경고합니다.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위원회 진행을 심대하게 지금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할 경우 경고할 수 있고 발언권 중지할 수 있고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2차 경고합니다. 자, 2차 경고합니다. 이성인 의원님 신상 발언해 주세요. 자, 신상 발언하세요. 다들 조용히 하시고 이성인 의원님 신상 발언 빨리 하시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제 기사 보셨습니까? 김성근 사단장은 성과 상여금으로 826만 원을 받았고 박정원 대령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조사하던 권익국장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보수 언론마저 윤석열식 인사에 질려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용산 정권 들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해 충돌을 언급하셔서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용산 대통령의 국힘은 제가 윤석열 코바나 콘텐츠 등 윤석열 가족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사는 반윤석열 인사인 제가 책임하에 진행됐으니까 민주당 인사인 저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말이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입니다. 이런 주장은 윤석열 가족 사건 수사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음을 빼놓고 말하는 적반하장식 주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중앙검사장인 저에게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네가 눈깔에 뵈는 게 없냐 등 폭언을 동반한 윤석열식 수사 방해로 취임 초기부터 정상적인 수사지가 곤란했고 의견을 얘기하면 보수 언론으로부터 공개항명이라고 난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오직하면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직무배제를 했겠습니까? 이로 인해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사건 3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됐지만 윤석열은 여전히 3건에 외에 다른 모든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했습니다. 중앙지검 바로 옆 대검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매일 사건을 보고해야 하는 중앙지검 검사들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내부 사정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끊임없는 수사 방해와 그의 사안에 둘러싸여 고립무원 상황이었지만 저는 중앙검사장으로서 윤 총장 가족 사건을 반드시 수사하도록 지켰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윤석열 가족 사건이 제대로 됐는지 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잘못했거나 윤석열 검찰이 봐주기 조작 수사를 했는지 밝히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제가 검사로서 수사를 더 밝히고 이 사건의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밝혀낸 자리입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저를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잘못된 잘못과 윤석열 사안의 잘못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기회이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참여할수록 윤석열과 윤석열 검찰의 잘못은 더욱 설명을 하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그에 대한 인식 공격을 강력하게 중단시켜 경고할 수 있죠. 자, 10시에 시작해야 될 청문회가 지금 1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 드리지 않고 바로 질의에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정 의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임은정 증인께 묻겠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진행되는 검사 탄핵 조사에 용기 있게 출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도 저도 검찰에서 감찰을 담당을 했었고요. 검찰은 제19 감싸기가 극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던 조직이었고 김학의 동영상이 나와도 김학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조직이기 때문에 이 검사에 대해서 지난 5월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아무도 진상조사를 하거나 감찰이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국회가 이렇게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은 이것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위증 교사를 당했다는 증인의 직접 녹취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 증인이 어떻게 허언증일까요? 왜 윤석열 검찰에 유리한 윤석열 검찰과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종호도 허언증이고 장시호도 허언증입니까? 모두가 그렇게 허언증입니까? 임은정 증인께 묻겠습니다. 검사 인사 규정을 좀 올려주시죠. 검사의 인사 규정을 보시면 검사는 수도권과 지방을 교류하도록 검사를 전보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인과 김영철 검사의 프로필을 올려주십시오. 보시면 증인 한번 보세요. 김영철 지금
조사 대상인 증인 검사와 증인의 이 인사 과정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친윤 검사들은 지금 어디도 지방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증인과 비슷한 시기에 그 검사로 임관을 했고, 그리고 증인은 내부 고발자로서 핍박을 받았긴 했지만 전국의 많은 검사들이 저렇게 지방을 다닙니다. 증인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김영철 검사의 프로필을 한번 보십시오. 증인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님 이전에도 잘 나가는 검사들은 서울의 근처에만 뭐 시골에 간다 하면 서울 북부지검에 가던 검사 시절도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다고 제가 들었으니까요. 잘 나가는 검사들은 수도권에만 있고, 그리고 발령이 정식으로 안 나더라도 비공식 파견으로 했던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줄 유능한, 저로서는 뭐 사냥개라고 제가 더러는 표현하는데, 유능한 결과를,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어줄 사람들 가까이 쓰는 것은 검찰에서 여기 계신 검찰 출신들 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박근택 의원님이나 이성윤 의원님도 다 검찰국장 출신이시니까 그런 사람들이 좋은 복무평정, 내가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를 내준 사람들한테 S나 A 뭐 가장 좋은 평정을 주면서 요직만 다니는 것은 검찰의 많은 병폐, 검찰이 그 악순환인데요.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튕겨나가고 원하는 수사를 내주는 사냥개와 같은 사람이 출세하는 것은 검찰의 개혁의 원인이 되었던 오랜 병폐인데, 네, 그런 그렇습니다.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원인입니다. 검사 인사 제도가 저렇게 된 것이 검찰 개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죠.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장시호 오늘 불출석한 증인은 수감 기간 중에 총 68회를 검찰로 출정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68회의 출정 조사 중에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몇 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께서도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에서 수용자에 대한 이 조사와 관련해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 장시호 증인이 수감 기간 중에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정을 했지만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고 사적인 편의 제공을 받았던 것이 아닌지, 증언 연습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신흥석 지금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에서 2010년 12월 음성 녹음되어 있던 걸 제가 그때 감찰 조사하면 직접 들었었는데,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사실은 그 한명숙한테 돈을 주지 않았고 검찰에서 뭐 회유가 있었다라는 거 증언을 했을 때 구치소에 찾아가서 내가 협박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를 남기시려고 본인이 직접 녹음하셨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했던 말씀이 제가 정성이 부족하여서 한만호 사장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 같다라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시로 불러내어서 편의제공 가족을 만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마음이 좀 많이 울적하시면 특급 그 간식이죠, 초밥 같은 걸 준다거나 순대 떡볶이를 주면서 정성을 다했는데 왜 그렇게 변심하셨는지 신흥석 검사장이 한탄하는 것을 제가 음성을 들었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회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 협박, 예컨대 제보자 H라고 하는 한 모 씨 경우에는 협조를 검찰에서 엄희준 검사가 협조를 안 하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확인해서,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해서 가족관계를 확인한다고 가족을 불러서 협박을 했다는 것이 그런 뭐 공문으로도 확인된 부분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이 장시호 씨가 법정 구속된 12월 6일 당일날부터 증언을 한 12월 11일까지 그 출정 기록이 없기 때문에 증언 연습을 시킨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음 걸 보시면은 장시호 증인이 법정 구속된 날 보시면 다음 거 보시면 이재용 피고인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장시호도 법정 구속이 되어 있고 피고인 이재용도 법정에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검사실에 가서 당시에 증언 연습을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출정 기록이 당연히 없죠. 12월 6일 날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날 검사실에 가서 두 사람이 증언 연습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시호 증언을 녹취를 한번 틀어주시죠. 1년 6개월 맞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그대로 갈 거라고 했어. 형량 그대로. 산 그대로. 1년 6개월, 이제 집행유예 2년이 될 거라고. 자기가 그 나한테 얘기해서 1분 더 구형이 주시죠. 1년 6월이라고.
구형 1년 6개월인 거 알고 갔어. 그래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붙을 거라고. 그랬는데 2년 6개월 엎어치기 된 거야. 그러니까 김수차도 거기서 붕찐 거야. 그리고 그날 불렀어, 저녁 때 야간으로. 괜찮냐고. 괜찮게 막 약 먹이고 막 거기서 뭐 새벽까지 울고 불고 난리 쳐갖고 내일 너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와도 된다. 너 페이퍼를 이만큼 준 거야. 그러고 또 그 와중에 배웠어. 부부장님이 같이 들었는데 부부장님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날 불렀다. 부부장님이 오늘 불출석한 증인이죠. 박주성 검사가 출석한 어제 연습한 대로, 어제는 12월 5일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장시호 증인이 어제 연습한 대로만 해주면 좋겠다. 울고불고 했더니 약을 먹이고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것은 매우 구체적인 증언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이것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허언증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 연습을 시켰는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증인 어떻게 보십니까? 특수수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끄러움 없이 자행되어 왔던 내가 원하는 대로 증언해 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특수수사의 수사 기법이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요? 저기 유상범 간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 계획서에 보면은요, 영상은 트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양 간사가 이견이 있는 경우는 위원장의 재량에 의해서 직권에 의해서 틀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트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하시겠는데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건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천시평 이건태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출정 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구치소장이 이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이 자료 제출 거부, 출정 기록 거부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상부가 구치소장에게 압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법사위에서 조치해야 한다, 이걸 주장을 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23년 3월 2일 날 대선을 7일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예상을 했는지,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대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 설정 사건,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무혐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다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3년 2월 10일 날 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고노수 등 일당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문에서 유죄로 인정한 102건 중 48건, 47%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통정거래임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소추 대상자 김영철은 김건희 여사를 부르지 않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아서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것과 같이 해서 2011년 12월 고노수하고 문제된 2차 주가 조작의 컨트롤타워 이종호가 주도해서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250억 원의 사기 대출을 했고, 이 사실을 검찰이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사하지 않은 직무유기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 등 정황을 이 자리에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이 자료는 2011년 12월, 그러니까 이른바 2차 주가 조작이 한참 진행 중인 시점에서
이종호가 주도해서 고노수 이름으로 도이치모터스에서 산업은행에 25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차입 신청서입니다. 이 차입 신청서를 보면 고노수의 자필 서명과 법인 인감도장이 적혀 있고 AS 센터를 신축하는데 300억 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250원을 대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 다음 화면은 산업은행에서 여신심사 신청서를 심사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이 자금이 AS 센터를 신축하는 자금이라는 것이 아주 명백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사업계획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동금액을 동사 명의의 사채 인수대금 관리계좌에 입금한 후에 근질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질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은 다른 데 써서는 안 되고 AS 센터를 설립하는 데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고노수는 어디에 썼냐면 도이치 파이낸셜 설립하는 데 썼습니다. 2022년 10월 28일자 고노수 증인신문서를 보면 검사가 물음에 대해서 고노수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산업은행에서 해준다고 하길래 그것을 받아가지고 도이치 파이낸셜 설립하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자인했습니다. 돈이 들어와 가지고 도이치 파이낸셜을 했습니다. 제가 파이낸셜을 위해서 자금 조달한 게 아니고 돈이 들어왔기에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하여 파이낸셜을 설립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25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왜 대출해 줬느냐. 여기에도 이종호가 개입합니다. 그 유명한 이종호가. 재판장이 물으니까 이종호가 고노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종호가 그거를 해가지고 회사 키우면 좋겠다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종호가 그걸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종호가 작업을 해가지고 산업은행에서 신주 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250억을 대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출한 자금을 가지고 고노수는 AS 센터 설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이치 파이낸셜 설립 자본금으로 250억을 썼습니다. 그러면 국채은행인 산업은행에서 250억을 대출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호재성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가 부양의 목적에 활용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받아서 AS 센터를 설립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잔금 대출이 2013년 4월 30일 이루어졌는데 2013년 4월 무렵에 설립할 자리에는 저 건물이 버젓이 서 있고 10월 달에도 저 건물이 버젓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2014년 12월 31일 기준 공시 자료에도 AS 센터에는 이 AS 센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은 용도를 속여서 대출받은 게 명백한데 이문정 검사님, 용도를 속여서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서 용도 사기, 대출 사기로 보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용도 사기를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하면서 이 피소추 대상자는 이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직무유기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오전 회의는 이것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까 박은정 의원님이 들었던 동영상, 본인들 목소리이지 않겠습니까? 매우 충격적이고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후에도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청문회는 역사상 처음 있는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조사 청문회인 만큼 숨김도 보탬도 없이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 법사에서 조사 활동을 계속 할 테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잠시 정의했다가 2시에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